문명, 이집트 문명. 그래서 뭐 황하 문명엔 황하가, 인더스 문명엔 인더스강, 뭐 겐지스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달달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즉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를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문명의 발상을 시작했다라고 시작한 것이 즉 이제 세계의 유명한 강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강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를 했고 생업의 실천을 의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변함없습니다. 보시면 서울 경기권의 한강, 그리고 대전 충남권의 금강, 그리고 대구와 부산권의 낙동강, 그리고 전북과 광주권의 명산강과 섬진강의 그런 큰 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강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문화를 이루어 살았고 문명을 실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민선사기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강이 비단강으로 그리고 금빛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좀 시도해보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책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들이 그리고 저희 연구위원들이 좀 했던 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논의를 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아젠다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아직 여기 금강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다들 도전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110분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좀 시작해보자 인식을 환기하는 그런 의도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 대전과 세종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정책 엑스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는 여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광화선 정책관 김상욱 정책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금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아마 세종시 단위에서 하기에는 또 다소 무리가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십니다. 아마 공주와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 많이 이렇게 문화 관련한 활동을 좀 해주셨던 분인데요. 우리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의 오늘의 소장님 되시겠습니다. 임재일 소장님께서는 이제 주로 금강 권역, 세종뿐만이 아니라 공주, 청주, 대전을 아우르는 금강 권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실 테고요. 네, 세 번째 주제는 최근에 사실 문보트라고 뭐 이름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보트를 직접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나루의 박성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금강 권역에 대한 발표 그리고 저는 세종시 지역을 감싸고 있는 금강에 대한 발표 그리고 하나의 그 사례 연구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논의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실 토론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남일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컨설팅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임동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유일하게 관광 정책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윤설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술 세션을 기획을 했고 진행을 맡고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전세종연구 세종연구실에서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빈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어진 110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토론에서는 우리 김상호 정책관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의 소장님이시고요. 충청권 메가시티와 물길, 실크로드, 금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재일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한
태어나기는 세종에서 태어났는데 연기군이죠. 연기군에서 태어났다가 대전에서 한 30년 살다가 지금은 공주에서 거의 활동하면서 문화예술 기획이나 도시재생 사업 쪽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기획하면서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해봤고 같은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예전에는 문화예술 관광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금강과 금강 지천을 이어진 대전이라고 그러면 대전천이 있겠고 공주는 제민천이 있고 세종은 조천이 있고 이런 그 천변 주변에서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의 규암리가 있고 강경, 논산, 서천에도 쌀창고를 가지고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연결돼서 충청 남부권, 금강권의 큰 문화 관광 자원으로 문화예술의 콘텐츠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고민들을 늘 해왔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돼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금강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금강의 문화적 자원 그리고 정책적 제안 세 가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021년 충청권 4개 광역시 시장님들이 모여서 충청권의 그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이를 잘 연구해서 끌어나가기로 협의를 한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민선 4기 최민호 시장님 출범하면서 또 특히 비단과 금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강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발표하기도 하셨죠. 충청권 메가시티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메가시티에 대한 설명은 초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충청 남북도와 세종시, 대전시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그것을 경제, 생활권,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고 향상시켜서 이를 통합해서 충청권 전체의 발전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다만 이 사업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금강을 중심으로 한 금강 수변측, 금강 미호천이나 대청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태 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역사 문화 측으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와 그다음에 충청 유교 문화권, 그다음에 이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 문화 관광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금강권 문화 전체적인 자원인데요. 예전에 금강을 저희 이제 제가 공주에서 잠깐 지금 서 있는데 공주에 백제 왕도가 생기게 이유가 한성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 하는 얘기를 할 때 육로로 오지 않고 바다로 왔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장항으로 해서 부여를 가서 공주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각 포구들을 다 보면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안전하고 도시를 나라를 꾸밀 수 있을 정도를 찾다 보니까 공주까지 왔는데 그 지역마다 다 이제 포구가 있었던 거죠. 장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논산, 강경, 그 다음에 부여, 공주, 세종 이런 식으로 그런 큰 포구들은 현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밑거름이 됐고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을 통해서 예전에는 먹을거리,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금강 물을 통해서 다 시작을 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구석기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금강 주변이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뜬봉샘에서 출발한 금강의 물줄기가 장항까지 빠져나가는 약 400km 정도의 다양한 이런 문화적 자원이나 관광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저기 한데요. 그 유인물에 보시면 또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금강권의 문화를 조망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서부터
뭐 전역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남에 이제 세종 금강유역을 해서 금산, 세종, 종주, 청양, 부여, 논산 이런 것을 돌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더듬어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주와 세종을 이을 수 있는 공주권 문화관광 자원인데요. 공주는 지금 사실 세종시와 거의 생활권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많은 분들이 공주에 와서 주말을 즐기기도 하고 평일날도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면 합강 캠핑장부터 금강 변호로 해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들과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차로 다녀도 금강 백제길까지 해서 잘 조성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 주변에 있는 공주의 관광 자원들 공산성이 있고요. 무령왕릉과 왕릉원, 그 다음에 구석기 박물관, 그리고 지천으로 있는 공주 재민천, 가장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세종시 분들이. 그리고 고마복합문화센터가 있고 40년 된 금강 자연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세종권의 문화관광 자원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세종권은 지금 이제 세종은 금강이라고 안 하고 비단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죠. 비단강 북쪽, 금강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북쪽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그다음에 수목원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남쪽은 그에 반해서 아직 이응교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남쪽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남쪽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는 열악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의 문화 자원은 합강 캠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응교를 중심으로 한 수목원과 호수공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천에서부터 흐르는 미호천, 예전 미호천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정식 명칭이 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대전에서 오고 이렇게 만나는 이 합강 지점이 굉장히 문화나 관광의 자원으로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 지역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남쪽 지역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남쪽 지역이 지금 이제 공실도 좀 많고 그렇긴 한데 지금 최근에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라도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자원으로 활용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길 실크로드 금강이라고 그랬는데요. 금강 이제 실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예전 중국과 같이 생산해서 동남아에 수출도 많이 했고 최근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실크로드는 동서양을 문물을 이어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문화 발전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금강이 이러한 통해서 금강권의 도시나 세종시가 글로벌로 새로 확장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길 실크로드 금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금강 유역의 문제점은 가장 큰 거는 그래도 북쪽은 서울과 연계해서 굉장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인구 유입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금강권 쪽으로는 남쪽으로는 굉장히 주변 지역처럼 돼가지고 인구도 많이 줄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금강을 중심으로 한 금강을 연구하는 금강학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되고 이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나중에 지역의 장소를 특성을 담은 콘텐츠나 문화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구와 데이터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역학을 통해서 금강학을 통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된 것들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출범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금강권 문화관광진흥팀 진흥팀이나 아니면 별도 조직으로 단일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연구된 금강학에서 연구된 것들을 통해서 그를 현장에 적용시키고 운영해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일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뭐 공동 브랜드나 BI, CI 이런 것들 개발할 수도 있겠고, 또 나아가 최근 그 한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ICT 기술을 이용한 미래 자원 같은 것들도 여기서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하드웨어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음 비단기라고 가칭입니다. 당연히 이음 비단기라고 해서 그 금강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각 도시별로, 지역별로, 아니면 장르별로 이렇게 구분되고 연결된 것들을 특성별로 엮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관광 자원이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자고 하는 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음 비단길이라고 해서 그 안에 10경도 조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투어길, 테마길들에 대한 그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거기 그 활용하는데 입장료나 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 길을 묶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짜리 프로그램을 금강 전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요즘 이제 살아보기 운동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금강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에서 금강을 줄기를 따라가면서 이동하면서 그 금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강을 활용한 공주 세종 상생 발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와 세종은 거의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공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 그리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시민들의 삶도 높여주고 관광이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주와 세종 간의 그 세 가지를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육로고, 또 하나는 수로고, 또 하나는 하늘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길, 금빛, 둘레길 조성해서 공주와에서 세종까지 합강까지 비단길, 둘레길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을 같이 연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상백길인데 세종시 합강에서부터 이은교까지, 아니면 그 세종보까지, 거기를 1구간으로 보고 그다음에 세종보에서부터 공주 공산을 갈 수 있는 롱려봉까지를 이 구간으로 해서 현재 공주에서는 수상스키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황토 돛배도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세 번째는 하늘길인데요. 십경은 그 비단길에 자연스럽게 조성하면 될 것 같고, 현재 공주의 그 의당 쪽에 이렇게 경비행기 활용해서 그 금강을 이렇게 하늘에서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세종시에서 합강까지 연결시켜서 합강에 별도 비행장을 둬도 좋고, 아니면 왔다가 돌아가더라도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로길, 수상길, 하늘길 세 가지를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 기술에 따른 그 각 금강권의 어떤 인물이나 옛 시설들을 복원하고 증강 현실로 되살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권은 금강권 금빛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세종권은 나중에 이재민 박사님이 더 자세히 해주실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여건이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 오는 금강길하고 미호강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금강하고 이 세 개 지점을 잘 엮어서 그 전체가, 이것이 메가시티 전체를 또 이렇게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금강 생태관이나 이런 걸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권 그 발전 그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운영되고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북쪽은 뭐 지금 자연스럽게 박물관단지와 잘 조성이 될 거고요. 다만 남쪽이 아직도 빈 공실이나 이용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얼마 전에 그 문화재단에서 이쪽에 좀 여러 가지 빈 공실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상생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단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공실에 예술인이나 젊은 그 창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주와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세종시는 남쪽 그를 문화특구 개념으로 조성을 해서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그 두 가지 큰 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임재일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일 소장님께서는 금강의 역사를 한번 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포구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사실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사학계에서는 역사학계에서는 다수설이 아니긴 합니다만 한성에서 공주로 올 때 과연 차량 산맥을 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다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소수설이긴 합니다만 금강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도 얼마 전 이해준 교수님께 얘기를 좀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길 시크로드라는 목표를 제안해 주셨고 여기서 세종이 세상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이제 금강학이라는 지역학, 낙동학처럼 낙동강과 관련된 그런 지역학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추진 주체로서 금강껏 문화관광진흥팀을 그런 구성을 얘기해 주셨고 주요 그리고 공간형 콘텐츠로서 시민 향유형 공간형 콘텐츠로서 길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이제 점과 점을 잇는 하나의 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과 강을 잇기도 하고 하늘과 하늘을 잇기도 하고 그리고 마을과 하늘을 잇기도 하고 마을과 문화를 잇는 그런 길들을 좀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임재일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을 조금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아서 남은 이야기는 2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에 비단을 깔고 이제 금빛 프로젝트의 그런 시작과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 좀 임재일 소장님의 발표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금강이 그런 재발견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은 역사이자 문화이며 우리의 삶의 심상을 형성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금강은 이제 물산 유통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포구라든지 뭐 장시와 나루, 누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됐었고 특히 유통망의 중심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세종시 북왕면의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여름에는 거기가 복잡복잡했다고 합니다. 바로 강수영장 그래서 거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금강을 이제는 좀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자 관광 콘텐츠로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저희 발표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 하천 등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 콘텐츠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친수 공간의 그런 창조적이며 현대적인 활용을 통해서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뭐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그런 정성적이며 정량적인 모든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강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종시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세종시는 올해가 10살이 되는 해입니다. 2012년에 출범해서 올해 10살 소년이 되는 해인데요. 2030년까지 지금도 도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도시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정체성의 구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사실은 아직은 관광으로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서의 그런 관광 통계를 보시면 2019년에는 산림박물관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24만 명. 그리고 합강 캠핑장이 12만 명. IMG 내셔널 골프장이
명입니다. 그래서 14만 명 있었고 2020년에도 뭐 15만 명 정도로 그 관광객이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국립세종수목원이 개원을 하면서 46만 명의 관광객들이 세종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 통계는 거의 제일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곳이 그럼 도시의 그런 물리적 기반에 비해서 경제적 측면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런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인들이 끌어들인 그런 매력물로서 과연 기능할 수 있을까? 그 지역민들의 좀 커뮤니티 공간, 즉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종시는 그런 문화적 정체성의 결여에 따른 그런 행정타운으로서의 지금은 좀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강을 활용한 금빛 프로젝트는 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런 실태를 보시면 이제 자급자족 도시 구현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통한 도시의 진정한 완성이 있다면 세종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민의 삶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든지 생활과 경제라든지 생태와 환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좀 총체론적으로 그리고 활용을 해서 이제 금강을 활용한 비단가 금빛 프로젝트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인재일 소장님께서는 이제 전체 금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종시에서 금강은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합강이 되겠죠, 그죠? 이쪽인가요? 그래서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나루를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과거 나루 보통 이 다리가 있는 지점이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위치가 지금 다들 도로가 깔려 있는데 이런 위치들을 좀 뭔가 친수 공간의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 부광포구라든지 나성리 나루라든지 한림정의 나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시 금강권의 그런 금강에서 여러 가지 문화자원으로서 역할을 좀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이 비단을 입고 시작하는 그런 금빛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실 건데요.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구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급조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모든 이 세종시의 금강권을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누리대교를 지나고 있는 세종보호 구간과 그리고 이 소담동과 방곡동이 경계하고 있는 햇무리교 사이에 좀 집중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의 그런 비전을 좀 거칠게 좀 제안을 좀 해 볼 텐데요. 어쨌든 세종시는 이제 도시 건설 관성 중에서 문화적 정체성이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높은 상가 공신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관광지는 관광 매력물로서 즉 외부인들을 끌기 위한 매력물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여가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천혜의 그런 금강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전략 하나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CT 등과 같은 미디어 기술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문화 자원의 그런 발굴과 활용은 좀 필요하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금강 프로젝트, 그런 비단강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자원과 그런 창조적이며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연계 방안을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했을 때 복합 진수 공간으로서 세종시의 관광 거점이라는 것을 지나서 지역 특화 문화관광 랜드마크라는 그런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학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좀 굉장히 거칠게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천혜의 금강 자연 환경을 타다로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은 금강의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강에 비해서.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무언가 향유를 할 때, 강을 향유를 할 때는 사실 탈 것을 제한을 많이 하겠는데, 그래서
조금 소형 보트를 좀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요 문보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발표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걷다. 그래서 강 위를 걷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콘텐츠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 예끼마을 근처이긴 한데요. 그래서 부교라고 해가지고 강 위를 걷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수면이 내려가면 이것도 같이 내려가고, 수면이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보면 뭐 섭다리, 그리고 뭐 외나무 다리, 이런 다리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을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리를 밟고 하면 여름에 쓸려 나가죠. 쓸려 나가는 그런 다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월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경북 영주의 무선마을 같은 경우는 외나무 다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만유점, 다들 한번 가보셨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 관광지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강을 헤엄치다라고 했을 때 이 부광수영장의 모습이에요. 세종시 부광면에 있는 부광수영장의 모습인데, 그래서 강수영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디어 기술, 뭐 최근에 요즘 많이 그런 하나의 그 트렌드이긴 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감형 콘텐츠를 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 안에서의 지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기법이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하나의 게임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대폰은 최근에 한 4년 전에 그 하멜 표류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여수, 전남 여수에 이제 미스테리 트레일 로드라는 것을 기획을 해서 단기적으로 운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그때 많이 이렇게 주목을 좀 받게 됐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뭔가 도입을 해서 지역을 서로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종시 나성동에는 미디어 큐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금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장우진 화백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전시도 있었었고요.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세종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종시에 자꾸 뭐 역사나 문화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더 드러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장우진 화백이라든지 간해구 후미코라든지 전인초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서만 있는 이야기, 독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발굴을 통해서 뭔가 특화했을 때 좀 외부인들을 끌기 위한 관광 매력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나루터에 대한 복원, 그리고 친수 공간의 거점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런 거점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주변 문화 자원의 연계 방안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더 창조적이며 현대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문화 자원들 사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리를 다시 했으면 첫 번째 전략에서는 이제 타다, 걷다, 그리고 헤엄치다라는 향유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술을 활용했을 때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과 미디어 큐브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 문화 자원의 연계도 이런 것들이 좀 적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금빛 프로젝트의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돼야죠. 그래서 관광은 사실 아직 세종시는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뭐 숙박시설도 아직 많이 부족한 거고요. 세종시 호수공원이 2021년과 2022년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세종시도 관광 도시로서, 그리고 관광 기능으로서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맞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은 계속해서 지금 조성 중입니다. 뭐 정진 그린마을이라든지 김용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이라든지 국립박물관 단지라든지 향토유물박물관이 세종시에 그 앞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발맞춰서 금빛 프로젝트가 같이 간다면 더욱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빛 프로젝트는 이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며 친수 유형을 활성화 그리고 연계 시너지 효과라는 것들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1998년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미라 항구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고성희 씨 묘인데 이응태라는 사람의 묘입니다. 여기서 이런 편지가 그대로 나와요. 이런 편지가 한 300년 된 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 한글로 썼습니다. 이걸 해석해 봤을 때 원희 아버지께 병술년 6월 초하루날 집에서 그러면 원희 아버지가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뭐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뭐 당신은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난 살 수 없어요. 뭐 등등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낭만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부부가 이제 이응태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원희 엄마가 넣었다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동에는 이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에 미투리 한 올 한 올 엮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능소하는 소설, 그리고 뭐 뮤지컬, 그리고 윤소희와 박재정이 나온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화도 찍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공간형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원령교는 사실 원령대가 옮겨가면서 새롭게 조성한 다리, 국내 목책으로 나무로 만든 인도교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원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보트를 만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인 주식회사 나루는 2018년 문보트라는 회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나루라는 이름이 오늘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배와 배를 잇고 배와 사람을 잇고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회사를 만들고자 해서 나루라는 법인으로 문보트에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포항에서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발표 앞장에 제일 첫 번째 표지에서 보셨던 보트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문보트입니다. 현재 서울의 롯데월드, 경기도 김포, 전라도 남원, 인천 송도, 사천,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많이 인기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문보트를 얘기하면 사실 안동의 문보트라는 수식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보트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는데 굳이 안동의 문보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 보트가 안동의 월영교에서 착안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재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안동의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교가 있다거나 아름다운 수변 자원이 있는 관광지였지만 안동시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이나 봉점사처럼 그 시에서 이렇게 그 주목받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관광지들과 월영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목책교를 그냥 건너만 가는 다른 뭐 관광객들 관광 콘텐츠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월영교에서 착안한 문보트는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과
월영교라는 명칭과 그리고 낙동강의 위치와 원희 엄마라는 전설에서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낯설지 않은 콘텐츠로 대중화를 꾀했고요.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동댐의 수변 자원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 인프라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인 그 지역입니다. 그 안동은 뱃놀이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현보나 이황, 김늑도 뱃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낙동강이 휘감아도는 지리적 여건과 양반 문화가 융성해서 양반들의 풍류인 뱃놀이가 활발했던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체류형 뱃놀이, 유람원 뱃놀이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즐겼던 곳입니다. 저희가 내륙지방인 안동에서 보트를 개발했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저희가 보트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입니다. 안동의 월영교. 월영은 달빛이 비치는 모양이라는 얘기고요. 교는 말씀대로 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월영교라는 명칭과 지리적인 요인에서 저희는 달 모양의 배를 창안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달이라는 거는 보름달과 초승달 거의 두 가지로 대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배의 모습은 그냥 원형의 보름달보다는 초승달이 좀 더 이미지상, 디자인상 훨씬 더 그 각인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초승달로 디자인의 이미지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컨셉은 낙동강입니다. 그 낙동강, 그 월영교가 있는 안동댐은 아주 잔잔한 내수면과 풍부한 수변 자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항상 똑같은 물놀이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40여 년간 오리배로 대변됐던 내수면의 관광, 그리고 특색이 없는 문화 관광지였습니다. 그 안동의 월영교 같은 목책교는 뭐 가장 긴 나무다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컨셉은, 그 이상의 특색은 없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수변 공간 활용은 거의 미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영교라는 아주 좋은 관광지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전설입니다. 원희 엄마. 그 월영교는 그 위에서 월영교의 목책교인 월영교를 확인하시면 미투리의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희 엄마의 편지에 나왔던 미투리입니다.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영원히 이어주고자 월영교를 만들고 숭고한 사랑의 달빛을 우리의 사랑과 꿈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뱃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요. 월영교에서 초승달이라는 디자인을 땄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내수면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원희 엄마의 전설에서 사랑, 그 중에서 연인들에게 맞는 포커스가 맞는 배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배가 2018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19년에 시장에 나오게 된 문보트의 모습입니다. 문보트는 3인승이고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기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뱃놀이를 즐겼던 안동이라는 것과 달빛이 비치는 강을 잇는 달이라는 월영교, 그리고 지역적인 낙동강, 그리고 지역의 전설을 명성한 원희 엄마는 아주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컨셉을 함께 잇는 초승달 모양의 배는 낯설지 않은 콘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영교의 문보트의 모습입니다. 개발 초기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행복은 달을 타고 낮에는 양반들의 풍류를 따라 흐르며 밤에는 달빛 가득 머금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흐른다 였습니다. 초창기 문보트는 낮과 밤의 컨셉이 달랐습니다. 그 뱃놀이를 하면서 풍요와 아치를 즐겼던 양반 문화의 체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배에서 노래를 듣는다거나 시를 쓰는 컨셉들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아까 보셨던 원희 엄마 이응태 부부의 시간이 지나도 가리지 않는 사랑 이야기와 월영교의 야경을 통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을 필두로 안동의 월영양이나 지표에 출전을 했었고요. 경북 투어 마스터에 참가를 해서 안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 관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성 발명 엑스포에서 몽보트가 수상을 했고요. 그때부터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TVN에서 하는 프리알 19나 비긴 어게인의 안동편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저희가 그때도 저희는 보트쇼라든지 여러 군데 전시회에서 저희 배를 끊임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안동을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구 경북 중소벤처 기업성장상이라든지 경북 도지사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저희 회사의 직영점인 서울 롯데월드의 석천호수에 보트 체험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 호수축제나 남원, 그다음 대구 금호강, 장성, 포항 등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로 저희 보트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안동의 콘텐츠에서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의 지역, 월영교라는 명칭, 그리고 낙동강이라는 위치, 원희 엄마라는 전설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만들었던 몽보트는 지금은 초승달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동의 몽보트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천호수에서 저희 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몽보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는 지상에 내려앉은 밤하늘 몽보트와 UFO 보트, 밤하늘 호수의 수노타, 지상의 밤하늘을 나르는 나루로 정했습니다. 2022년 올해 롯데월드에 배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저희 회사의 홍보는 굉장히 많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라이 채널이나 워크맨 같은 유튜버들이 와서 저희 배를 탑승을 했다거나 그 공중파인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나 혼자 산다 환승연애에도 저희 보트는 나오고 있고요. 안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몽보트를 지금 만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몽보트가 가지는 기대 효과는 사실은 경북 안동은 몽보트가 6대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월 평균 14,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으로는 6명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서울 롯데월드는 저희가 올해 5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한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18,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은 12명 이상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김포는 각각 몽보트를 10대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는 월 2만 명, 그 다음에 김포는 12,000명 정도가 있고요. 각각에도 계속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보트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경관 그리고 야간 경관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여가 활동을 목적지로 입지가 분명히 굳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몽보트의 이용자 유입을 통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수변 시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몽보트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온 거는 부산에서 왔거든요. 태어난 건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서 되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불러주셨을 때. 근데 제가 여기 발표 말씀하시는 일찍 와서 이 현장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금강을. 근데 문보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형 보트들이 이 금강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관광 콘텐츠로 이 금강이 비단강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듣고 저도 사실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토론을 끌고 가야 될지, 이게 사실 관광이라는 것, 저도 이제 사실 관광을 꽤 오래 했었고요. 원래 제 전공은 콘텐츠고 예술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야 되냐, 그냥 막연하게 토론을 갈 거냐, 토론을 하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조금 제가 그 범위를 좀 좁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임재일 소장님께서는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충청권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조망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안에서 뭐 관광 상품도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투어 코스나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뭐 수상 백길이니 레저 백길이니 뭐 하늘 비단길이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연구위원님이 사실은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좁은 의미의 세종의 어떤 금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아직은 세종시가 좀 커뮤니티 공간이어서 이거를 좀 관광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이든지 ICT 미디어 기술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화 자원의 발굴 활용, 그다음에 주변 문화 자원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선화 대표님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금강 안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메가시티에서 세종으로 들어와서 세종에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이렇게 좀 큰 조망에서 작은 조망까지를 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뭐 또 우리 토론에 대해서 또 다들 전문가이신 분들이 네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그 세 개의 발표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좀 우리 토론해 주시는 분들이 좀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어쨌든 조금 저는 이제 깊이를 좀 뎁스를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광 자원을 개발할 거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빠졌냐면요, 상업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산업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는 건 좋은데, 아까 커뮤니티 공간을 벗어나서 어떻게 관광화를 할 거냐라고 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약간의 돈의 문제도 좀 있을 거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관광, 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지자체에 관광 담당하시는 분들 다 모여갖고 앞으로 뭐 할 거냐 이제 그 토론을 하다가 왔는데, 결국 그겁니다. 어떻게 좀 대중성을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관광 자원을 우리끼리만 볼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이라는 것이 세종시에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라든지 공주 세종을 어떻게 협력할 거냐, 이제 그 얘기도 조금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에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서는 뭐 무시를 한다든지, 뭐 홍수가 나갖고 저 위에서 물 통제 하나도 안 하고 다 흘려내린다든지, 그랬을 때 금강, 세종에 있는 금강이 생각보다는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금강의 관광 자원화에다가 플러스 이거를 외부의 어떤 관광 산업,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합쳐서 관광 산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 아마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전 단계까지만 조금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저기 권기한 그 미래전략본부장님부터 말씀을 하시면 답이 너무 확 나와버리니까 우리 저 안남일 교수님이 일단 저 세 분에 대한 어떤 한 분을 지적을 하셔도 좋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동욱 미디에이터스 대표님 그 다음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기암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연구원의 책임 연구위원이신 윤설민 연구위원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발표하신 세 분에 대한 뭐 강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먼저 포인트를 세종시에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관광 산업도 좋고 뭐 문화재 발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뭐 오늘 주제가 금강을 놓고 하니까요. 그럼 금강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죠. 핵심은. 그래야지 외부에서 뭐 와야지 금강도 볼 수 있고 문화재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그것은 이제 지형적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종시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청주, 공주, 부여, 천안 이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세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구 분포를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세종은 자체적으로 인구가 이제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외부 유입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뭐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소재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만 또 아까 우리 이재민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있는데 못 찾은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임재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 부여, 천안, 대전, 청주 이런 쪽에 있는 것을 세종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거점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문화 거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들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세종시는 잘 데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볼만한 게 지금 이제 건물들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금강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시니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동안은 계속 외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제는 기존에 있는 금강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 자체도 바로 거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문화 거점으로서 세종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도 이미 조천이라는 게 있었고요. 예. 이건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오늘 우리 소련이 발표하신 그 나루도 북강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륙으로 쭉 이제 미호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이미 그런 교통의 그 흐름을 이미 이 지역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박 대표님이랑 이재민 박사님 말씀하신 강론 부분들은 그것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난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 제가 금강 쪽으로 가려고 해도 별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캠핑장이라든지 특별한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지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형에서 우리가 파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세종시는 향후 이 문화 거점, 문화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람들이 와서 자고 구경하고 간다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나가라는 거죠. 공주 갈 때 세종에서 세종을 통해서 가고 부여 갈 때 세종을 통해서 가고 그리고 공주 부여만 먼저 예를 들면 그쪽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오송 와서 세종 거쳐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문화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강론보다는 지금 세종시가 필요한 것은 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 프로젝트 시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겠지만 먼저 금강이
뭐 개발까지는 뭐 거창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금강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강론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랬을 때 이제 강론을 가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세종시의 역할을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마스터 플랜 없는 프로젝트는 결국은 조각조각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여튼 문화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 거점인데 사실 문화부에서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관광 쪽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동욱 대표님. 네. 네. 앞서 안나미 교수님께서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세션 주제가 또 그 금강을 중심으로 한 미래 관광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볼까 합니다. 이재민 박사님이 발표를 하실 때 이제 10살 세종시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습니다. 평균 우리나라 평균 41세 2세 정도 되는데 세종은 37세 8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젊은 도시고, 그래서 이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관광 개발과 연결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은 일단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요. 또 도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과 도시 인프라가 결합이 되어 있는 곳 지역 중에서는 모범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임재일 소장님이 이제 육로, 수로, 하늘길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고 이걸 한꺼번에 다 이어서 육로, 수로, 하늘길을 모두 있는 이런 그러면서 젊음을 결합시킨, 그러면서 도시와 자연 환경을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로라고 하면은 강변을 따라서 걷는 길도 있을 거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능선을 서로 잇는 길도 있을 겁니다. 세종시 주변에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능선과 능선을 잇는 길들도 충분히 조성을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산성이 33개나 되기 때문에 그런 산성들을 충분히 잇는다고 하면 또 금강변을 구경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강 쪽에서 지금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금강이 지나가는 것들을 볼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거는 트레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를 이을 때 루트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루트가 이제 사람이 직접 걷는, 직접 이동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변형이 된 게 트레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둘레길, 뭐 걷는 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트레일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산하고 결합시키고요. 또 하나는 마라톤하고 결합시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 유역에 있는 산과 그다음에 도시에 잘 깔려져 있는 자전거 길과 그다음에 각 나루터를 잇는 이런 것들을 육로수로 하늘길을 전부 잇는다고 하면 아주 복합적인 트레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을 건너는 나루에서 나루를 건네주는 이런 뭐 조그만 배들 같은 걸 서비스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강을 끼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일단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풍광을 감상할 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적은 평지 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섞는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할 겁니다. 철인 3종 경기라고 하거든요. 트라이애슬론을 수영했다가 사이클 탔다가 달리기 했다가 하는 건데 이 트라이애슬론을 트레일하고 결합을 시켜서 세 종의 3종 경기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등산 그런 산성이나 능선길을 잇는 등산 코스와 그 다음에 카약이나 뭐 그런 보트나 이런 거를 이용한 강을 건너는 그런 행위와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어서 트레일 코스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세종이 가지고 있는 젊음의 이미지하고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서울이나 뭐 제주나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마라톤 대회에 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등산도 이제는 뭐 40대, 50대 분들보다 20대, 30대가 훨씬 많습니다. 등산의 세 가지 등산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이제 등린이, 레깅스, 크루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등산을 잘 모르는 어린이라는 뜻의 등린이가 20대들이 등산에 입문할 때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성 등산하시는 분들은 몸에 붙는 레깅스를 이제 입고 등산을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아예 보편화돼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산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20, 30대는 크루라고 해서 아예 딱 그날 만나서 딱 산행만 하고 술 한 마시고 딱 헤어지는 이런 모임들이 전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등산과 트레일 이런 트렌드들을 다 합쳐본다고 하면 세종시가 아주 복합적인 트레일 코스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트레일 코스를 대회같이 한번 개최를 한다고 하면 그 코스를 나도 안주해보고 싶다면서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전국에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ICT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공간 기반으로 그런 LBS라고 하죠.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트레일을 기록하거나 비교하거나 훈련하거나 뭐 자기가 그걸 인증하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들도 핸드폰하고 결합이 돼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자연환경, 그다음에 도시하고 결합이 잘 돼 있는 이런 아주 촌해와 인공이 결합이 된 이런 조건들을 젊음이라고 하는 테마하고 연결시켜서 충분히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동욱 대표님 조금 더 미시적으로 보셔서 일단 세종이 젊음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만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도시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그런 복합 환경을 갖고서 좀 관광장을 개발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최근에 이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여서 아마 아까 그 안남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본 계획에 좀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우리 권기한 본부장님 차례시죠? 예.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잘 온 것 같습니다. 여지껏 지금 제가 비단강 건비 프로젝트라는 그 업무를 8월 달에 맡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죠. 근데 저는 제가 왜 그 관광이라는 게 왜 하느냐? 관광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관광이 돈을 벌지 않는 관광은 필요 없다. 그런 관광은 세종 같은 데는 더욱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을 어떻게 산업화 시킬 거냐. 지금 건강에 보면 건강이 그냥 보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문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보는 거는 그런 뭐 풍부한 수량이 있든지 서울시처럼 한강처럼 뭔가가 그 천혜의 자본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건강의 수준입니다.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저도 17년까지 서울에 살다가 18년에 내려왔습니다.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내가 또 중앙부처만 있다가 세종시가 원래 1월 1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 세종을 와서 보면서 이렇게 좋게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산업화를 전혀 못 시키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다 놀아. 수배는 수분공원, 뭐 중앙공원 중앙공원대로 놀고 아주 이 컨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또 하나 지금 아까 우리 윤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세종이 젊다 여기 있는 세종시 계신 분들은 자기 그 안에서 별도로 거의 경제적 활동이 거기 갔을 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까 지금 우리 공실률 절대로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이영교를 만들고 그래 우리 전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항의 스카이워크는 100억이에요. 죽도시하고 연계가 돼서 그게 그 인건이 확 살아났어요. 100억 가지고. 이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저게 무슨 활동을 합니까 지금 우리 이 도시에 온들 그러면 그 사람 그 이영교가 거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도대체 여기 왜 왔지?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봤으면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관광의 어떤 그 패턴이고 하나의 어떤 산업화의 길인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 그래서 제가 지금 오신 교수님이고 뭐 다들 계시는 분들이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뿌듯하고 이렇게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세종이 계획도시입니다. 굉장히 그 재미가 없게 생겼어요. 그냥 회색만 있고 그 이상하게 또 지금 그 저게 안 커요. 나무가 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수종의 문제냐 아니면 토질의 문제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조만간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문보트 아까 저도 말씀을 누가 하시는데 저는 그걸 아예 다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유일하게 세종시를 와야 된다. 그래야 체험을 할 수 있든 관광을 하든 뭐 뭘 하든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세종을 오지. 세종을 외지에서 오시겠습니까? 또 하나 오더라도 잘 데가 없습니다. 아까 좀 우리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왔을 때 그러면 인근에 공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 패키지요. 그러니까 뭐 1박 2일이 됐든 반나절이 됐든 하루가 됐든 2박 3일이 됐든 뭔가 그분들이 와서 나는 그러니까 상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메가시티하고 좀 다릅니다. 메가시티는 그냥 행정협의체지 그게 실제로 행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관광은 어쨌든 서로가 다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세종에 만약에 어떤 빈약한 숙박이 있다 그러면 패키지를 그렇게 짜주는 뭐 숙박은 공주에서 해라든지 이렇게 짜주면 지역하고도 어떤 인근 지역하고의 어떤 그 형태 그다음에 너무 세종은 단조롭습니다. 전부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계획적인 인공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 계속 보다 보면 사람이 아마 마음이 좀 답답해져 삭막해집니다. 사실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마지막에는 공주같이 때묻지 않은 그런 데 가서 더 잘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리를 잘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장애 요인입니다. 이 지금 금강이라는 그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저 환경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앉아가지고 다 맡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국토부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더 힘들어졌어요.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 이 환경이 잘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환경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강이라는 그 엄청난 자원을 우리 문체부에서 오셨는데 이 좋은 자원을 왜 그냥 보고만 하고 보존만 해야 됩니까? 지금의 기술들은 어떤 그 정화라든지 이런 자정 능력을 가진 시설도 많고 기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저기 한번 뭘 협의를 하자고 들으면 무조건 반대해요. 특히 환경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주신 전제가 그겁니다. 이런 기회를 해서 환경부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뭐 언제까지 그냥 그러면 뭐 옛날로 돌아가죠. 굳이 말로 개발을 해. 옛날로 그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자 이건 그대로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시민들도 일개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뭐 지금도 그 우리 중앙공원 뭐 군비행 이정장에 보면 금개구리 몇 마리 나온다고 난리를 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생태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건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쪽에도 환경이라는 게 보존만의 환경이 아니다. 활용하는 게 환경. 지금 만약에 월남의 야남을 가보세요. 그 케이블카 올라가잖아요. 산꼭대기. 그 산 위에 가면 새로운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로 치면 우리로 치면 환경 오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제가 타부처를 욕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 자체가 생각에 좀 환경에 대한 관념과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든 뭐 세종 시민이든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건강을 즐기고 뭐 이렇게 관광 산업화 하는데 좀 더 쉽지 않고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혹시 제가 뭐 이게 유튜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를 욕한 게 아니라 환경부가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를 욕하신 건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환경부를 비판하실 뿐이죠.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기 고백을 열심히 해주셨죠. 저도 사실은 서울에 살다가 작년에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왔는데 사실 뭐 세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도 다 가봤어요. 금강도 가보고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 수목원도 가고. 하여튼 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세종시로 와야 되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브랜드나 정체성의 개발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토론 때 조금 더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윤설민 책임연구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세종연구원 윤설민입니다. 앞서 이제 이재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관광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은 세종 관련된 연구를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한 여러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대전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는 세종과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앞에 계신 이재민 박사님께서 과제를 자꾸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인재일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충청도 메가시티 작년에 연구했던 뭐 여기 플로어에 있는 이제 여민석 박사님이 PM을 하셨는데 그 충청도 메가시티에 대한 연구가 올해 또 이제 초광역 협력이라는 네이밍으로 또 지금 과제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 대한 관광을 좀 여러 가지 보면서 이제 연구를 했고 실제 그 파트들을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세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점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두 가지의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실 세종만의 자원은 사실 아니잖아요. 금강이라는 공간 자체가. 근데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갖고 있고 이걸 세종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것들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박성화 대표님의 사례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재민 박사님께서 섭외 요청을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이 이제 세종의 구간이 뭐 22점 몇 킬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광역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한계가 좀 진짜 있더라고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한다면은 실제 금강을 왜 활용을 해야 되냐에 대한 사실 의문을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청호가 사실 그래요. 사실 그 실제 금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청호는
호기롭게 2012년도에 대청 500리길이라는 공간을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47km 구간 중에 대전이 해당되는 구간이 65km고 제가 대청 500리길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도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답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실제 공간적인 분포는 247km의 대부분은 충북이 소속이고 대전은 65km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지금의 대청 500리길 홈페이지는 대전관광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충북은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 주체가 다른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충북 구간에 대한 부분들도 수정이나 이런 걸 요청을 대전관광공사에 해도 못 합니다. 충북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광역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풀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충청권 관광진흥협약이라고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의사결정은 할 수 있는데 실행 주체는 사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결국은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내년 이제 대전이 할 차례거든요. 작년에 세종이 했었고 이런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공동 마케팅 그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공동으로 프로모션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금강이라는 거를 세종의 구간을 보고 단기적으로 세종 안에서 금강을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방역적으로 풀 때는 사실 그런 실행 주체가 없다면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앞서 본부장님 얘기해 주신 거 사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사실 환경부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제재가 많습니다. 진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제가 제7차 번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을 때도 그 계획 안에서도 사실 환경부의 결국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계획은 정책 계획이었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근데 실행 계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대부분 다 리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거는 뭐 근본적인 제도적인 거나 뭐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금강을 광역적으로 풀 수 있으려면 사실은 협의회 이상의 뭔가의 실행력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충청도 관광 뭐 본부 형식을 한번 둬서 실제 상주를 하면서 실제 할 수 있는 기관을 그 안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부울경에 했던 동남권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에도 이제 메가시티 할 때 그 4개 시도가 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까 여기 소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쪽에서도 가져왔던 게 금강을 가지고 뭔가 문화적인 콘텐츠에 대한 것들밖에 제한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이 콘텐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세종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4개 시도가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브랜드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의 문제로 방향을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실행 조직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세종에 뭐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금강이라는 곳을 구간이지만 그 안에 뭔가 포커스를 두고 활용을 할 거면 지금 이제 박상화 대표님이 했던 그런 사례들이 사실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올해 이제 초광역 협력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작년에는 안 했던 거 유일하게 넣었던 게 제가 금강 관련된 걸 한번 그 넣어야 된다는 걸 제가 똑같이 과제에다가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4개 시도가 뭐 좀 차이는 있지만은 금강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공간들을 대부분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뭐 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전만 하더라도 대덕구에 금강 관련된 공간을 이제 이름을 넣은 것도 사실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려면 사실은 뭐 실제 금강이라는 거를 좀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협의체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 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식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재난이나 뭐 이런 거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유성온천 관광 거점지구 지금 사업을 하지만 제가 사업을 봤을 때도 이 온천을 결국 온천수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적인 당연히 국비 제한도 사실 있겠지만 그래서 물을 이 강이라는 거에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아까 이제 이재희 박사님도 뭐 타다 걷다 뭐 말씀도 해주셨고 뭐 이제 뭐 인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뭐 수상이든 아니면 지상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강이라는 곳은 사실은 되게 길지만은 구간마다 뒤에 배경들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사실 강이라는 똑같은 자원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강 하나가
대표적인 그 사진으로 지금 프레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세종시 안에서도 지금 이재민 박사님 나루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런 공간들이 강에 비춰졌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뭐 대전 같은 경우도 신세계백화점 올라가면서 38층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거기 공간이 사실 갑천을 보는 좋은 뷰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의 강이 좋은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데코레이션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도 이게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할 때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실제 그 뷰 사진 보시면 가본 곳보다 더 사진이 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실제 보면.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세종시 자체에서는 금강이라는 그 구간 22.71km라는 그 구간 내에서 사실은 뭔가 핵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절하게 프레임을 잘 활용하거나 앞서 이제 박상화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실질적으로 강을 활용한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확산이 돼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까지 해서 4개의 시도가 사실은 금강을 하나의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충청도 관광협의체가 뭐 생각만큼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부울경 협의회도 최근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폐광지역 사업이 있어요. 영월 삼척 태백 정선인데 폐광지역 협의회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도 다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각각을 다 시장님들 모아갖고 아마 제가 워크숍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게 운탕보도라는 데가 그렇게 4군데 걸려 있어서 그거를 좀 잘 풀어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4분 중에 2분이 환경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역시 공공의 적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하여튼 뭐 지금 핵심적인 시설이 없다면 하여튼 뭐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그 브랜드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걸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뜻깊었고요. 또 이제 4분의 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건에 대해서 하여튼 발표하신 분들은 지금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라든지 문화 거점, 그 다음에 도시환경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세종을 와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거는 하나는 뭐이지요? 세종 관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까 그 발표를 해주셨던 세 분들이 이제 뭐 연구를 그래도 좀 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니까, 세종이 과연 그러면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어떻게 관광 자원을 좀 개발해 나가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개 파편화된 것들이 참 많아서 이걸 어떻게 엮을 거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를 좀 해주실 분이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하고 마치면 5시 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발표해 주셨던 분들 세 분이, 우리 임재일 소장님부터 한번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감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거는 세종시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이제 따로따로 있는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엮을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 지금 안남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어떤 기본 계획이나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게 꼭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몇 번
강조를 하셨어도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일례로 또 지금 이응교를 가지고 그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를 해서 밑에다 짚라인을 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짚라인 개발 그 계획을 용역을 아마 내년 초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 급할까요?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묶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이 먼저여야 될 건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즉흥적으로 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금강 비단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금강권 전체를 묶는 거는 지금 저희가 지역의 세종시 문화도시 관련해서 활동을 좀 하면서 대청하고 대청댐부터 그다음에 장안까지 지역에서 금강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예술인들을 모임을 한번 해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고민이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묶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묶을 수 있는 이제 기구나 조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분들이 해온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는 그 금강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행정에서 꼭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분들은 또 거기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결국 또 먹고 사는 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즉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모임체를 만들어서 금강 문화 자연 생태 그런 박람회 같은 거를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우리가 저 세계 유니버시아드 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진짜 2027년까지 제가 바로 그 금강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야외 극장과 지금 터미널 있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운동 경기장을 2027년도까지 지어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거기에 또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이 사람들이 기거해야 될 숙소가 생겨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자체가 숙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나 또 하나 저희가 될 테고, 그 경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강에서 취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금강 남북권 공실 문제나 어떤 특화 거리 만드는, 지역 만드는, 권역 만드는 그런 고민들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또 여기 계신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누군가는 이거 다 기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 계획 세울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민 위원님. 네, 전 두 가지 조금 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정원도시와 좀 연계할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는 어쨌든 녹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사는 박람회를 유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도시가 이제 순천과 울산이 아닌 세종도 무언가의 아젠다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정원도시로서 가져갔을 때 금강이 매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네이밍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까 브랜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의 속성은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금강은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게 불리고 있죠. 부여에서는 백마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무장 소정방이 백마를 이용해서 뭐 용을 낚았다는 그런 설화를 가지고 백마강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구간만 백마강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16km입니다. 백마강이. 그래서 세종 지역에 22km 되는 이 강에 새로운 금강이 아니라 새로운 강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비단강도 좋고요. 아니면 뭐 세종강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 구간은 금강이긴 하지만 이러한 별칭으로 좀 나타내보자
하는. 그래서 알티스가 얘기를 했었죠. 호명 효과라고. 그의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불릴 때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춘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몸짓이 눈짓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한번 좀 부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원도시와 금강에 대한 네이밍을 하자라는 말씀을 이재민 의원님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성화 대표님, 아이디어가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트를 이제 세상에 선보이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도입을 뭐 예정이거나 실제 도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저희 배를 도입했던 김포시의 사례를 보면 금빛수로가 1층의 상가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서 공실이 있어서 현재 시장이신 장하영 시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금빛수로의 문보트와 그 이후에 다른 다른 레저 시설을 도입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5억이 안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빛수로에 가보시면 거의 공실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문보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보트가 하나의 매개체가 됐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 생각하면서 세종에만 와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가 지금은 가면 문보트가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만 제일 먼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지금 의뢰받은 게 포항시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만 해주세요. 나루가 배를 만들어서 띄울 때 제일 첫 번째로 포항시에다가 띄워주세요. 그래서 포항하면 그 배가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배가 뜨는 곳에는 저희가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관광지를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배 하면 안타깝지만 그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트들은 지금 이제 저희는 부산에 있는 보트 회사들은 실제 배를 탑승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조형물처럼 사용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보트가 이렇게 뭐 야간이 되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기술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접목을 하셔서 실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단지 타고 노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신다면 또 다른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 보트처럼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조형물로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실을 해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세종시청 뒤에 있는 이렇게 이 건물들 2층 보면 다 비어 있더라고요. 시내 쪽, 세종시청 쪽은 다 차 있는데 금강 쪽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비어 있냐 그랬더니 너무 비싸대요. 2배쯤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비싼 것도 있지만 네. 여기 제한이 많아요. 아 그래요? 수변 네, 특화상이라고 해서 네. 여기는 네. 5쪽까지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종의 공실이 금강하고 관련돼서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우리 발표자님들의 코멘트까지 들었으니까 혹시 플로어에서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기를 성함이나 소속이나 아무거나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세종연구원의 여민섭입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제목 때문에 끌려서 왔는데요. 금강이 비단강으로 세종의 미래 관광을 묻다. 근데 비단강 좋고 금강 좋은데 사실 금강이 충청권하고 전북권을 아우르는 강이잖아요. 조금 더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뭐냐면 금강에 저희가 물을 먹고 경치를 즐기고 금강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받는 그 도민과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는 영향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는 행정권역에 있으면 관리를 하지만 영향권역에 있으면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관람권을 발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뭐 이렇게 지자체 수입으로 잡긴 하죠. 근데 조금 그 여기에 이제 세종의 미래 관광을 묻다도 좋지만 좀 충청권, 전북권 혹은 백제권의 관광을 묻다라는 주제로 조금 더 전북 분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오늘 좌장님께서 특별히 문체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동됐는데요. 요청하고 싶은 거는 그 제발 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관광지원 개발해서 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비단 금강이면 금강을 해서 너네들끼리 상생해서 무슨 할 수 있는 것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제가 메가시티를 연구했지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 동질성 확보나 저희끼리 어떤 상생의 의지를 같이 뭐 가져보자 이런 게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전 문화관광에 답이 있다고 보는 게, 저희는 뭐 각 시도에 살지만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갖고 오잖아요. 이 기억이 과연 제주도라서 갔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 느낌을 가지고 저희가 시도 만들고 정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그냥 산업 효과나 입장료 수입 이런 걸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진짜 바람이고, 진짜 금강에서 관광 산업을 하신다면 아까 윤설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금강을 왜 우리가 관광으로 우리 자원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공개 토론을 하시고, 그 부분을 충청권의 주민들이 과연 진짜 사랑하는 금강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름이 문제인지 마케팅이 문제인지 브랜딩이 문제인지 이걸 밝혀내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지자체들이 진짜 이건 경계를 없애는 작업들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북 투어 패스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전북은 이제 하나의 관광권으로 해서 그 투어 패스가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3,000원, 2,000원 이런 거를 통합해서 그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이요, 차 없는 분들이 했을 땐 최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일단 대전과 세종이 먼저 하고, 이게 소문 나면 또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잖아. 이런 걸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체부 그 오늘 저장님께 정책 관광산업 정책관님께 감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저 이제 국장이니까 제 밑에 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과장이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이재민 위원님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는 안 다니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왔고요. 이제 뭐 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뭐 간략하게만 하면 말씀드리면, 사실 관광은 기업 산업입니다. 메모리 산업이지요. 돈을 내고 간다라는 건 그 자기 경험과 기억을 채워오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이제 길게 하면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줄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뭐 물론 우리 이재민 위원님한테 제가 팁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광역 관광을 장기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저 글로벌 영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제들이 좀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여서 발주를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자, 그럼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한 2분 정도만 우리 발제를 하셨던 분들 또는 토론을 하셨던 분 중에 뭐 한 분 하셔도 좋고 2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 간략하게만 몇 개 좀 코멘트를 하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 오늘 나온 내용들은 저도 사실 큰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것도 같고, 그리고 브랜딩이 되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마 윤선민 박사님께서 해야 되는, 윤선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금강이 관광 개발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사로 콘텐츠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성공하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역 특화 콘텐츠의 성공 요인은
첫 번째는 무조건 지역민들의 공감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그런 속성이 아니라 장기 지속적인 관점에서 무언가 조금 진압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금강은 우리의 삼터잖아요. 삼터를 뭔가 콘텐츠화 한다는 것은 그 삼터의 주인들의 공감대가 좀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아까 임재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뭐 금강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논의들 잘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다음번에도 이렇게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 그럴 기회 된다면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지역민 공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저 토론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만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말씀을 해주신 게 기본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필요치 않느냐,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조만간 발주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그 네이밍의 문제. 우리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도 부여 쪽이 이제 백마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예 비단강으로 하자, 뭐 이런 내부적인 얘기는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그 기본 계획 수립하고 마스터 플랜에 들어갈 때 조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중간에라도 자문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저 본부장님께서 우리에겐 다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관광 개발하고 광역 관광 자원 개발, 뭐 광역 개발, 그다음에 거점 관광 거점 도시, 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코멘트를 하면 1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광은 저에게 이렇게 봅니다. 점선면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과거에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면 그 국가에서 사진 찍고 점프해서 비행기 타고 또 가고 또 사진 찍고 가는 점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어서 그 선을 따라서 쭉 가는 거고, 면이라는 거는 이제 살면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그래서 관광은 점선면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실은 세종에서 금강을 갖고 활용을 할 때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거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 혼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한류나 K컬처를 관광에 좀 집어넣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홍보 쪽에 보면 그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 예술이긴 하지만 그게 어쨌든 K-팝이나 K-컬처를 관광에 좀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과거에 어떤 경우 보면 뭐 서울에 뭐 저 어떤 곳을 보면 1층에는 철공소, 2층은 텅텅 비어서 거기를 예술가들을 줬더니 오히려 다음에 철공소가 나오고 예술가촌이 돼서 관광지가 돼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어떻게 체험을 하고 자기 기억 속에 뭘 남기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최근의 관광은 인스타 관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불국사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2개는 안 보고 황리단길 갔어요. 하루 종일 황리단길에서 먹고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국사 딱 하나만 찍고 올리면 더 이상 올릴 게 없죠. 사실 그래서 관광의 트렌드는 이제 인스타 관광식으로 간 것 같습니다. 뭔가 찍을 거리가 있고 뭔가 남길 거리가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관광.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들을 좀 갖고서 세종의 관광, 특히 이제 금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편화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게 금강이기 때문에 금강을 중심으로 뭔가를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그 기본 계획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은 역사가 굉장히 길지요. 한국도 벌써
10년짜리 계획이 지금 네 번째, 작년에 제가 이제 10년짜리 한국 관광 개발 기본 계획 10년짜리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보면 자기 지자체만이 갖고 있는 그 특색을 갖고서 관광 상품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우리 플로어에 가보신 계시겠지만 퍼플섬 같은 경우가 보면 퍼플 다리 3개밖에 없어요. 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혼났는데 더운 날. 그런데 그 3개 다리는 원래 3개의 섬을 연결하기 위한 도보 수단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뭐 지붕을 퍼플로 칠하고 라벤더를 심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퍼플섬은 퍼플 아이스크림이 맛있었다라는 기억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관광 우수 관광 자원도 됐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자치단체를 돋보이게 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좀 해놨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마다 거기 좀 다니는데 그래서 꼭 벤치마킹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제 임재일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묶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뭐 예술에서 나오든 콘텐츠에서 나오든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세종에도 세종 그 관광 두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상을 제가 드렸는데 거기 어저께 전국 두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관광 두레가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거기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전통 혼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 있었는데 사실 보면 관광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렇게 지역민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조그만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세종이 갖고 있는 관광 자원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가는 필요가 있고 가장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세종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이나 상징성을 뭘로 잡을 거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버스 타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의복을 입으신 충령 뭐 이렇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충령이 세종인데 처음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누구였지? 양녕대군하고 어떤 관계인데 뭐 이런 느낌들. 그런데 그걸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세종을 드러내기가. 그래서 관광 쪽의 어떤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종이라는 곳의 어떤 상징성, 세종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내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외부인이 봤을 때 세종이 관광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서 5분 넘었는데요. 더 길어지면 이게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걸로서 마치고요. 오늘 저 토론과 발표를 해주셨던 3분, 그다음에 토론을 해주셨던 4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토론이 단초가 돼서 앞으로 세종 관광이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